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려고 하는데, 게임이 잘 안 풀려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힐링 타임을 가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텐션이 좋아야 되니까, 썰 할 때는. 네. 온한 마음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미쳐가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가면 갈수록, 예, 내로남불 심해지고, 예, 공감 능력이 제로에 수명한 사람도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한국 사회가 네, 미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DPT님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한국 사회에 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 사회만 미쳐갑니까? 전 아닌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신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있어. 사람들이 관가하는 거. 좀 이런 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정작 개개인이 미쳐 날뛰는 거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 탓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뉴스 기사를 보면 개개인이 미쳐 날뛰는 기사들 많이 있죠. 또라이제 돼가지고 정신 사납게 하는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사회가 미치는 거는요. 여러분이 미쳐있기 때문에 사회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사회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미쳐가는 거는 네. 어찌 보면 개개인의 어떤 광기가 모여서 네,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가 어느 정도 이제 힘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네, 사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미쳐가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것도 미쳤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쓴다, 화를 많이 낸다, 뭔가 이상한 것들이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한국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남 탓을 하잖아. 자, 남 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꾸 대한민국 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평정심이나 어떤 기본적인 자제력을 상실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별거 아닌 것들이야. 별거 아닌 것들에 정말 여러분들 감나라 배나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미디어 같은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건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게 먹혀요. 감정을 건드리는데 먹힌다는 거는 기본적인 개개인의 정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뭔가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 안 좋은 건데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개개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이면 정상이답게 행동해야죠. 정상인이면 아무리 사회가 어느 정도 혼란스러워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저는 이 요즘 사회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얘기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에서
많이 튀어나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 그러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퇴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라고 하면 뭔가 생각하고 남 입장을 생각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 뭐 부족할 수는 있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없어. 없는 분들이 채팅창에도 좀 보이고 댓글에도 좀 보이고 아니면 저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도 보여요. 한번 생각해봐. 장강이. 그러니 맨날 싸우죠. 온라인은 뭐 당연한 거고. 아니, 맨날 싸우는데 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생각해봐. 그런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고. 자꾸 뭔가 자극적이고 안전 사건들을 자꾸 들추고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만 찾아보다 보니까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요즘엔 공감이 없고 막 나가는 게 개성 인정받는 세상. 그게 개성 아니죠. 막 나가는 게 개성 아닙니다. 뭐 막 나가는 게 개성입니까? 막 나가는 건요, 이기주의죠. 개성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나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능력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게 개성이에요. 대신에 개성이라는 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개성이라는 것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내 할 일을 하고, 네. 기본적인 사회적 교범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개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성은 개성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억울로, 이기주의,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그게 무슨 개성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개성을 모릅니다. 왜냐면 개성을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남의 눈치 보고 남 따라하는 거에 평생을 그렇게 배워놓고 살다 보니까 개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게 그냥 남한테 관심 보이고 잘하고 이게 개성을 하고 그게 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 따라하고 남한테 피해줘도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면 무슨 개성이야. 그 이기주의죠.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성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이기주의와 개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개성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내가 사회적인 복규범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 할 일을 정직하게 다 하면서 내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개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라는 게 개성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성이라는 걸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개성이라는 것에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봐. 학교란 틀 안에서 자꾸 사람들 이탈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두바이나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다 일률적으로 통제해버리고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교복 입고 맞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물론 그 중에 문제도 있겠지만 한 번도 이 개성이라는 걸 존중받는다거나 어떻게 하라고 뭔가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생님도 개성을 모르는데 가르치는 분들도 개성을 모르는데 부모님도 개성을 모르고 누구한테 개성을 배울 겁니까? 그렇게 이제 개성을 전혀 모르고 배우다가 나이 커가지고 이제 돈 좀 버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좋습니다. 좋은데 대신에 그런 걸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근데 사회적 무리란 무리기는 다 일으키고 온갖 이제 안 좋은 짓을 다 하고 맞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개성이 어그로 끄는 걸 알고 있잖아. 어그로 끄는 건 개성이 아닙니다. 어그로 끄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개성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 날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성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대세다 인기 많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따라하고 그게 뭔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거나 범죄가 된다거나 남들한테 피해를 줘도 나몰라라 해버리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그런 이제 억울로 행동해가지고 피해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공감 능력이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역지사지 아닙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누군가한테 좀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힘들면 나도 그렇게 힘들 수 있겠다는 느낌 못 받아. 저 사람만 힘든 거고 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내가 운전을 더럽게 해서, 운전을 뭐 좀 위험하게 해서 주변 사람 피해줘도 저 사람이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인간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근데 그런 마인드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은 나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도 여러분들 은연중에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많이 튀어나옵니다. 온라인이 지금 아무 말 대잔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쓴 댓글 같은 거, 채팅 같은 거 여러분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쓴 겁니다. 여러분이 채팅이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지만 힘 장난 아닙니다. 이 전파성이 장난 아닙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랑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 채팅에 적는 거하고는 어떤 그런 전파성과 고민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채팅과 어떤 그런 우리가 댓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법적인 쟁점을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구성 요건을 다 갖춥니다. 공연성과 접하성. 그래서 이게 비방할 목적이 되면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돼버리고 자주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알고 하냐는 거지. 그냥 써놓고 몰라. 시간 지나면 까먹고 내가 그런 댓글 적었으면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댓글 적은 걸 일일이 다 확인하냐고. 확인 안 하죠. 확인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직접 적은 거야. 여러분 스스로 적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고 싶어 적은 거고 채팅 치고 싶어 친 거야.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엔터 눌렀잖아요. 여러분 닉네임으로 적었다는 게 다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거기에 대한 문제 소지는. 근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뭔가 중요성을 안 느껴요. 뭔가 책임감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어떤 규범을 상실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규범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상실하는 것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님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라인사에 들어오면 저지르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야. 댓글 적어놓고 아님 말고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 댓글로 들어온 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이 적은 것들은요. 아님 말고식이 아니에요. 아님 말고식이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가 이게 외국 사이트라고 그러지 많이 외국 많이 국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헬파티 벌어집니다. 헬파티 알고 계십니까? 이 미국이니까 고소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쓰는 것 같은데 만약 법 바뀌어가지고 국내에서 많이 협조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튜브에 헬파티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적은 댓글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못 찾아내잖아. 아니 지금 며칠 전에 적은 댓글도 확인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그런 건 다 기록으로 안 남겨놓잖아. 누군가는 남겨놓겠지.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저희 책임감 안 줘도 된다는 식. 그건 본인들만의 생각이에요. 본인들만의. 예. 그거는 지극히 개인만의 생각이에요. 아니 성인인데 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본적인 규범을 지켜나가려고 하잖아. 사회가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난 안 지켜도 돼. 그런 마인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무리 대한민국 미쳐봐도 여러분 대한민국 무슨 나라입니까? 법치주의 나라. 법치주의 나라. 서민이 법치주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법이라는 것들이 나라의 어떤 그런 질서를 다루고 법이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치주의. 그럼 법 안에서 움직여야 돼. 이 악플이나 이런 거 적은 것도 다 법과 연관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내가 발생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알았겠죠.
내가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안 하기 전까지 몰랐을 거 아니야. 이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져야 이럴 때일수록 좀 평정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사회가 미치니까 나도 미치게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치니까 사회가 미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세요. 역으로. 더미어가 개판이라도 여러분 그거 안 보면 돼. 안 보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보면 자기들은 통제를 못하면서 자꾸 사회 탓이돼, 뭐 나라가 어떻게 돼, 나라 미쳐가지고 미쳐갔다. 그건 뭐 여러분들만 생각이야. 사회가 미쳐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살면 살 수 있어요. 자꾸 왜 그런 걸로 자꾸 합리화시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만 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만 별로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못식하는 게 뭐냐, 뭔가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게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때 가서 막 해야 된다 말라. 그 전까지는 관심 일절 안 가지다가, 뭐 스토킹 같은 것도 그 전엔 관심 일절 안 가졌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 벌어지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잖아요. 시야가 점점 있잖아. 뭔가 점점 좁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 그때 템페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무 몇 그루를 보고 판단을 해요. 1000그루의 나무 중에 썩은 나무가 두세 그루 있겠지. 근데 나머지 다 썩었겠냐고. 숲 같은 데 가보세요. 숲 같은 데 가봐. 다 나무 건강할 것 같아. 죽은 나무도 많아. 고목나무 같은 거. 여러분 뭐 나무도 요즘에 산도 안 갈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 중에 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산 가보세요. 산 가보면 싱싱한 뭐 몇십 년 된 나무도 있지만요,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섞여 있는 게 숲이에요. 그런 나무들이. 잡초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자꾸 사회 탓이네, 뭐 남 탓만 할 줄 알지 개인 탓은 할 줄 모르잖아. 개인이 내가 봤을 때 심각해. 개인이 근데 정작 자기 개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 아니 하다못해 온라인 채팅창이나 댓글조차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뭘 정상을 바란다는 겁니까? 자기도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무슨 사회가 정상이길 바라는 거야. 원래 사회는 약간 미쳐 있습니다. 사회는 원래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회가 정상적이었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언제부터 정상적이었습니까? 미쳐가고 있다. 원래 사회는 어느 정도 미쳐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좀 불공평이 섞여 있는 대로 돌아갔어.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정상이란 것을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정상이니, 뭐 그전엔 나왔는데 뭘 나왔어. 그때도 힘들었으면서. 안 그래요? 그때도 힘들게 살았는데. 과거에는 좀 괜찮았는데. 뭘 과거에 괜찮아. 과거에 뭐 어떤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케이블 TV도 없어가지고 졸라 힘들게 살고 재밌게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도 여러분들 계속 미탈이라는 말 할 거야. 근데 한번 개개인들이 얼마나 미쳐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개개인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지. 그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사회가 저렇게 돌아간다고 나도 저렇게 된다. 그건 여러분들만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것이고, 정상적으로는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고 살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자꾸 언론 미디어에 이용당하는 거야. 네. 자꾸 이렇게 얘기할수록 대한민국 사회 미쳐간다 이렇게 얘기할수록 여러분 언론 미디어 계속 보는 거야. 왜냐? 언론 미디어에 자꾸 미쳐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 여러분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만 찾아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있잖아. 사회에서 뭔가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보고 느낀 거는 대한민국은 절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자제력과 어떤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